하고 2월호로 넘어가서 문제 약간 장이. 근데 주제 선정자가 저였는데 사실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아. 이거를 할지 말지. 그러니까 그 할지 말지가 멤버들에 대한 걱정이라기보다 내가 이걸 내보이고 멤버들이 장애에 대해 썼을 때 내가 질투하지 않을 수 있을지 그 정도까지의 생각이었어서 이거를 내가 그냥 공유할지 아니면 그냥 내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터트릴지. 근데 그런 거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게 너무 셌던 거라서 막 말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주제 선정 고민할 때 잠깐 그 고민을 하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되게 공유를 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결국에는 그냥 못 풀어냈을 게 뻔한 주제여가지고 주제라기보다 인물이어서. 그 질투라는 게 어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는데 이 사람을 공유하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그래서 공유가 됐을 때 거기에 가 있을 장애에 대한 그 나의 지출할 수 없는 나의 그런 소유욕. 근데 이때 막 만들 때는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정해서 그랬다기보다 이전에 계속 어떤 그림의 형태로 나왔던 걸 아예 빼버리고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도 좀 그런 제 개인적인 신상은 어떤 시간대 같은 그런 인물이어서 그래서 좀 그렇게 할까? 그랬던 그래서 여기에서 정보를 좀 주고 근데 마리님이 처음이 진짜 많다. 거의 처음이신 것 같아요. 이거 재밌었어. 약간 좀 덩어리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약간 이 사람이 어떤 사건을 계속 개입되어 있다. 그러니까 분주하게 다니는 어떤 그런 인물처럼. 되게 잘 숨기면서도 잘 만들어주셔서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회의 때 제가 너무 많이 드러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근데 잘 숨기면서 또 잘 이렇게 잘 돌봐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찰리님은 이때 장희가 아예 등장인물로 투입되는 것처럼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 다음호에도 계속 장애가 너무 큰 그림. 이때 거의 끝부분에 나왔다가 그 다음 호에 좀 역할이 점점 커지는 형태였어서 저는 이 장위더 목졸라가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장위를 소개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걸 보고 홍구님의 어떤 글 필력에 대한 예찬을 하기 시작했어요. 좀 촌세적이에요. 사실 생각은 이렇게 다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도 이거를 글로 엮어내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장애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되게 사실은 엄청 애착 같은 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말하는데 그게 고민을 하신 거죠. 너무 장애인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스타일이 약간 슬슬 읽히는 말 라임 같은 것도 되게 많고 라임이라고 해도 되나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되게 쉽게 쓰실 것 같아. 되게 즐겁게 쓰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뭔가 타고난 그냥 천재적인 느낌이어서 흐름으로 이렇게 쓰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뵀을 때 너무 많이 고민하고 아쉬워하시고 그러셔서 저는 좀 이상하게 감사했었던
진지한 게 임해주셨던 게 그때 알게 돼가지고 그렇다고 합니다, 공구씨. 들으시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청혜 씨. 일단 근데 배경을 이렇게 남색으로 해달라고 한 남색이랑 약간 이게 너무 좋았어요. 푸른 저는. 푸른. 장미의 느낌이 약간 그런 남색 되게 어두운 그러니까 화면이 어쨌든 유광이잖아요. 근데 남색이 들어갔을 때 너무 그 느낌이 장미일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여기도 목졸라가 나와요. 그렇구나. 그 목폴라를 맞아. 그거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장이가 목폴라 좋아하는 이유가 말해도 되나? 진경입니까? 약간 거기에 뭔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가리려는 그런 게 있어. 또 그게 너무 모두가 느끼는 정말 그런데 계속 목을 조르고 있어서 좀 깜짝 놀랐어요. 그냥 더미는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그 장미에 대한 단서가 주어졌잖아요. 네. 그 음악이 있었고 막 지니고 다니는 편지가 있었고 근데 너무 제가 싫을 것 같은 사람인 거예요. 실제로 만났을 때 약간 너무 그냥 제 느낌으로는 유약한 사람일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근데 그러면서도 계속 눈길이 가는 이상한 오라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결코 좋아하는 타입의 인간이 아닌데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막 싫다고 하지만 결국 너무 많이 사랑하고 있는 되게 어린애 같은 여자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너무 죽이고 싶을 정도로 좀 그런 이건 뭘까요? 이게 그 장이랑 그 여자가 테이블 카페에 앉아서 샌드위치 같은 걸 먹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했는데 칼이랑 찻잔이랑 목폴라를 입었으니까 손밖에 안 보이잖아요. 얼굴이랑 그런 거? 전 보면서 어쨌든 이게 마주보는 구도여서 장이랑 마주보는 게 너무너무 싫은가 보다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너무 싫고 너무 막 근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그런 건가? 그러니까 그러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런 감정이 있었던. 근데 너무 다른 저의 더미 멤버들의 이미지가 무척 어른들이었어서 이상하게도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 원고가 늘 너무 어린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많이 이거 할 때 많이 그런 점에서 되게 걱정을 더 했던 것 같아요. 좋았어요. 이렇게 한번 엄청 진하게 해줘서 남드린 씨. 네. 뭔가 되게 개인적으로는 거리감이 정확하게 있어서 좋은 느낌? 그러니까 너무 장애를 좋아하지도 않고 너무 싫어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 거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정확하게 거리감을 어떻게 둘지 정하고 그거를 되게 성공적으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는 느낌이면 좋겠다는데 뭐 그런 게 어떠셨? 다들 이제 저도 이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장희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전달받았을 때 뭔가 인물로서 그를 대하기보다는 연성의 소재로 그를 대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머랭님이 얘기하시는 어떤
장희가 그것도 장희 씨에 대해서 느끼고 있다는 어떤 그런 우려나 아니면 질투가 생길까봐 걱정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실존 인물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했을 때 저는 그 사람을 인물로 대할 수 없어요. 인물이 아니라 저한테는 그냥 일종의 사람이라기보다 사람의 모양을 하던 아니던 어떤 그냥 어떤 캐릭터죠. 그러니까 2D처럼 느껴지는 거죠, 저한테는. 그리고 실제로 장희는 그런 면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모두가 그런 면을 가지고 있다는데 저는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일종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도 연성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얘기했지만 저는 BL을 소재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 사실 BL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는 그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야겠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저는 굳이 BL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는 저한테 연성 소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글을 쓴 건데 제가 그거랑 별개로 장희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봐야겠다라고 느꼈던 지점은 그가 가진 편지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장희는 본인의 사랑에 대해서 절대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외부적으로든 내부적으로든. 근데 그게 너무 BL가 착붙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었어요. 안 할 수 없었고 그랬던 것 같고 이 알토 도르라는 거는 그 포르투에 있는 그 와이너리예요. 와이너리고 여기 제가 글을 쓸 때 가장 좀 무드로서 영향을 받았던 건 유진목 씨의 연애책이라는 시집이었고요. 거기에 호텔 니케로라는 시를 보고 사실은 저는 그 시를 읽었을 때 되게 많이 감동을 받았지만 또 별개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뭔가 이건 내가 혹은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2D 같은 사랑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그 분위기에 되게 많이 동요되었었던 지점이 있고요. 그래서 쓴 원고입니다. 이거 처음 읽었을 때 너무 야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저 정말 야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보다 더 야하게 썼었어요. 사실은 엄청 야하게. 보내줘. 엄청 야하게 썼었는데 사실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야해 보이지만 되게 드러나는 단어 자체에 심의에 걸릴 만한 건 거의 없거든요. 일부러 좀 그렇게 쓴 면이 있어요. BL의 특성이죠, 그게. BL의 특성이고 그런 약간 그 BL의 어떤 어법에 맞는 시를 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 쓰고 나서 와 진짜 유치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BL물의 정서가 그런 느낌이에요. 뭐 꼭 다 유치한 건 아닌데 쉽게 얘기해서 뭐 약간 쥐어짜는 슬픔을 기반으로 약간 하고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새드 엔딩이 기반이 된다면 약간 정서가 겹치는 거죠, 레이어처럼. 거기에 뭐 청춘물이 겹칠 수도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영희 씨 원고. 되게 담백한데 좋았던 것 같아요. 문자여서 이거 어떤 형식으로 작업하셨을지 좀 궁금해요. 이걸 캡처를 어떻게 하셨을지. 이런 어플이 있지 않나요? 그래요? 메시지 이렇게 조작할 때도 그런 거로 하고. 전혀 몰랐어요.
듣고 싶었던. 근데 딱 이런 게 저는 덤이 느낀 계속 단정 짓게 돼서 좀 그런데 이런 폼이 너무 다양하게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것과 저것을 계속 가지고 와서 차용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거에 저희가 생각보다 자유로웠다고 생각해서 그게 되게 좋았어요. 눈치 안 보고 다 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그때 뭔가 약간 파스스 약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파스스 이렇게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약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 기분이었다가 진짜 없나 봐 약간 그런 느낌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그거 보면서 머랭씨 원고 보면서 그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장이를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떨군 사람이잖아요. 이미 만들어서 떨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장이에 대해서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건 장이의 메모. 네네 장미의 메모를 근데 이거는 실제로 쟤는 왜 바닥에서 자 이건 제가 적었던 메모의 하나로 왔던 거. 그러니까 뭐 장인은 어땠을지 모르지만 제가 쟤는 왜 바닥에서 자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이상한 뭔가 되게 얄미우면서 막 슬프면서 막 그런 정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꼭 고민을 했어요. 이거 내가 개인적으로 썼던 메모를 장희한테 써버리는 게 물론 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근데 결론은 잘 어떻게 섞이긴 했던 것 같아요. 약간 뻥처럼 뭔가 약간 맥락을 뭐 도무지 모르겠는 그런 그래서 뭘 샀는지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하되 그 조금씩 이렇게 뭔가 얘는 좀 그런 애인가? 그러니까 그런 추측을 할 수 있는 계속 너무 장이로서 너무 깊어지다가 여기 마지막에 주제 선정자가 이렇게 원고를 하시니까 엄청 좀 저는 오히려 장이가 더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니까 뭔가 그래도 그러니까 생명이 막 곧 죽어버릴 것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뭔가 이거는 좀 더 일상적인 거를 말해주니까 저는 마음이 되게 많이 놓였었어요. 그렇고 저는 되게 반대였는데 향인이랑 되게 반대가. 오히려 그러니까 저도 그런 느낌이 있긴 했었거든요. 끝에 가면 이제 이게 좀 약간 리얼리티를 줄 수 있는 원고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약간 좀 금방 사라져 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고 라는 그런 마음? 안심이 됐다기보다 되게 과거형 같았어요, 저한테. 과거의 인물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막 10년 전 메모 있기도 해서 유품 보는 느낌이긴 아. 해요. 완전 보라색으로 했었던 끝인사가 항상 길다. 난 말이 많네.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이호가 가장 몰입했던 멤버들도 몰입하고 그랬던 호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가닥이 같다 보니까 왜냐면 그 이전 주제들은 조금 동음이엇 같은 그냥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 주제였다면 장유라는 거 너무 캐릭터성이 강해서